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바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귀에서 쿵쿵 울리거나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이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심장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병원 진료를 많이들 받아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같은 이런 심장 관련 검사를 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부정맥, 빈맥 등으로 진단을 받으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이런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부정맥이나 빈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가슴의 두근거림,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크게 진동으로 울려서 귀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긴장도나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이 두근거림을 내가 크게 느낄 때, 이럴 때 이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심장 자체에 구조적,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분들에게 어떤 상태고 어떻게 대처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두근거림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심박동이 빨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을 체크해 보셔도 되지만, 보다 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손목에 맥박 뛰는 거 있죠? 요 심박수를 1분 동안 재보시는 겁니다. 이 타이머를 켜두시고 1분 동안 내가 몇 회나 뛰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범위가 60회에서 80회, 늦은 분들은 50회까지도 가고 빠른 분들은 90회까지도 갑니다만 보통은 60에서 80회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느껴지기에 좀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다 싶으시면 실제로 이 분당 심박수를 측정을 하셔서 100회가 넘어간다면 실제로 이제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분당 심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보시는 게 먼저겠고요. 심박동이 빨라져 있다면 혹시 발열은 없는지, 즉 내가 화끈거리진 않는지, 체온은 높아져 있지 않은지, 머리나 어깨 혹은 목이나 이런 상체 쪽으로 열감은 없는지, 이것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이른 아침, 오전 시간에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두근거림이 느껴지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 오전에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래 오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활기차야 되잖아요. 그렇게 활기차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졸은 오전에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부스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별명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코르티졸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으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기허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이 이제 잘 나타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보다 체격이 좀 마른 편이시고 평상시에도 손발이 시리다, 차갑다, 이런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런 오전의 두근거림 혹은 오전의 컨디션 저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오전 시간에 햇볕을 쬐서 내 몸을 부스트 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이런 증상을 벗어나는데 해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는데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잠들기가 어려운 이런 밤의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심해지시는 분들과는 약간 반대되는 시간, 반대되는 양상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두근거림과 더불어서 약간 호흡이 빨라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감이 느껴지거나 등이 화끈거린다든지 머리나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안도가 높아지기 쉽죠. 왜냐하면 자려고 누워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면 뭔가 초조해지고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음혈허하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열, 간열이나 심열 이런 열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의원에 가셔서 자세하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혹은 목이나 어깨에 근육통도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약재 중에서는 이 열을 내려주는 황련, 그리고 이 심장 두근거림이 밤에 심해지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복령, 이런 약재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한약 처방으로는 온담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가장 주요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오전 그리고 밤 이렇게 시간대별로 크게 나누어 보는 것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한의사가 디테일하게 진찰을 해야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벼운 수준의 두근거림, 가벼운 수준의 이 귀에서 심장 소리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또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캐모마일 차나 대추차 같은 경우는 불안도가 낮아지고 또 두근거림이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심장 소리가 나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캐모마일 차나 대추차를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행기에서 한 환자가 과호흡과 두근거림이 있어서 좀 힘들어 했을 때 이 혈자리를 지압을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했었죠. 바로 내관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내관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면서 호흡을 복부와 흉부를 이용하여 깊게 해보시는,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고 복부와 흉부를 활용한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두근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두근거림이 있거나 이 심장 소리가 들리면 사실 누구라도 불안해지기 쉽거든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불안함이 더욱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치료가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 의료기관에 가셔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상담, 진료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의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